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가온전선이 배선 케이블 및 전선 소재 전문기업인 GMP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GMP가 보유한 산업용 전선 사업 등을 흡수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직 계열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펙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아이비전웍스가 상장 첫날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이비전웍스는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특화된 비전 검사 시스템을 설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여행업계가 연휴 특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TMF 미정산 사태가 터지면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던 여행사들은 이번 연휴로 하반기 실적 반등을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빅파마와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에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인벤티지랩이 강세를 보입니다. 인벤티지랩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기업으로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단 양봉을 형성하며 거래되는 만큼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 잘 짜보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매도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수 자체는 빠지고 있지만 상승하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오늘도 테마 주격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 검색 순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개로 압축을 해봤는데요. 가장 상위단에 위치한 종목은 바로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주들 재료가 소멸된 이후에는 좀처럼 강세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대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72,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TSMC와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소식까지 삼성전자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또 반도체주들이 동반으로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움직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렉나자가 FDA 승인을 받은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허가를 받게 되면서 800억 규모의 마일스톤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제품이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승인을 받고 수출이 되게 된다면 10%가 넘는 로열티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매출 최초로 1억 원이 넘는 1조 원을 넘어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라메디텍을 살펴보겠습니다. 15%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레이저 부문의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가 바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용 분야 외에도 차세대 의약품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레이저 플랫폼의 높은 확장성에 주목된다는 리포트를 내놨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다음 종목 화성밸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연말까지도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군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시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화성밸브가 8%대 강세를 가져가면서 13,3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밸브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1위를 차지하는 밸브 전문 기업입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셀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와인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오늘장 정말 오랜만에 3%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와인 산업의 둔화세 속에서 매출이 꺾여 있는 상황에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2대 주주인 벤처캐피털 에임벤처스도 평가 손실을 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엑시트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나라셀라의 주가 하락 역시나 와인 매출이 나아져야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환율 하락의 수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시장은 다시 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불을 켜고 있는 우리 양대 시장인데 이 하락의 주체가 되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전반적인 어떤 이번 주 시장 상황들을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7월 PCE 지표, 여기에서는 뭐 헤드라인 PCE 지표의 경우에는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부합을 했고요. 코어 PCE 지표, 여기는 뭐 근원 PCE 지표로 가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이 물가 지표인데 이 부분은 컨센은 0.1% 정도 하회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이슈였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굉장히 좀 강했고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 어제는 뭐 미국 증시가 좀 휴장이었으니까 그런 영향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어제 우리 증시의 소폭 조정, 오늘도 사실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조정들은 특별하게 사실 어떤 뭐 영향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 거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전체적 어떤 시장 상황들을 아직까지 좀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잡지 못한 것들이 좀 원인이 되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0.5포인트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 1%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전장 대비해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들, 이 부분은 사실 이번 주에 뭐 매크로 지표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것들보다는 명확하게 아직 방향성이 좀 덜 잡혔다. 그러니까 여기 더해서는 주도주가 계속해서 어떤 조정 이후에 추세를 좀 되돌리지 못했던, 대표적으로는 뭐 반도체 섹터가 아직까지 투심이 좀 악화됐던 원인이 좀 가장 컸고요. 오늘 양시장 현선물 외인 매도세가 좀 거세게 좀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9월에 금리 인하가 좀 가속화되는 부분들, 여기 대해서 환율에 대한 하락, 인하에 관련된 어떤 기대 효과들은 사실 뭐 이 외인 수급에 대한 일시적인 완화 내지는 점진적인 어떤 수급 확대가 좀 예상될 수 있는 측면인데 이런 것과는 좀 다소 좀 역행으로 좀 간다는 측면들은 외인 수급도 아직 좀 부재하다는 부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증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해서 좀 상실하고 있는 부분들. 가장 큰 원인은 뭐 금투세가 좀 아닌가 봐요. 금투세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도 아직까지 명쾌하게 뭐 유예냐 아니면 폐지냐 그런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들이 가장 큰 투심 억제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마침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로는 좀처럼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장까지 약세를 더해가고 있으니까 이제 정말 좀 추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2.2% 그리고 하이닉스가 2.93포인트. 지금 차트상의 수급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페닉셀, 글로벌 페닉셀 장세의 저가 부분까지 상당히 거의 뭐 인접한 수준으로 좀 내려왔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게 추세를 좀 무너뜨릴 만한 어떤 이유였는가. 2분기 후 실적, 3분기에 관련된 전망들, 가이던스도 상향 제시가 됐고 블랙일 이슈가 뭐 양산에 관련된 이슈 부분들은 사실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섹터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과대 해석된 부분. 이건 뭐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최근에 반도체 섹터의 어떤 수급 악화 이 부분은 명쾌하게는 지금 이 외인의 어떤 이탈 부분 내지는 아직 명확한 어떤 방향성들이 좀 잡히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주가 사이클을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를 좀 선행해서 반영해요. 이게 데이터상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만 한 6개월에서 9개월간의 어떤 이 업황에 관련된 기대치를 먼저 좀 당기는 좀 경향들이 좀 있고 이게 최근에 나온 전망들이 뭐 AI의 거품론, 고점론 이것들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지표지만 2025년도 상반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이 고대역 AI의 어떤 수요는 일시적 어떤 공급 과잉 현상 때문에 실적의 정체기로 좀 접어들 수 있다. 그런 우려감들 내지는 뭐 지적이 계속되어 이제 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6개월에 관련된 선행 지표를 땡긴다고 하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한 연말 내지는 뭐 빠르면 한 10월부터는 주가가 좀 조정기에 좀 들어가는 것이 좀 맞는데 현재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조정은
너무 해당되는 어떤 리스크를 너무 많이 선반영하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세요. 다만 좀 차이점이 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사이클 진입 이후에 주가가 뭐 한 6개월 반짝하고 다시 조정기에 들었던 케이스가 없어요. 한 번 주가가 좀 올랐던 구간들, 특히나 과거에 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던 이 시기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향후 3년간 고가 형성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면 데이터 센터 투자기에는 1년 정도에 대한 주가가 어떤 견고한 흐름을 좀 유지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팬데믹 상황에서 뭐 디램의 공급 차질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이때도 한 1년 반 정도 가격 상승 폭들이 좀 더 크게 이어지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거쳤고, 최근에 AI라는 시장의 화두는 올해 1월부터 좀 시작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막 한 8월, 9월에 이제 처음에 좀 진입하는 이 시기에 과연 AI의 거품론이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인가라는 관점에서는 다소 해당되는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좀 크다. 저는 그래서 하반기 실적의 훼손도가 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조정은 아직 방향성을 좀 명쾌하게 정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실적에 관련된 훼손도 관점에서는 그런 어떤 영향들은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저가 매수에 관련된 매력도 좀 높은 구간이 아닐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사실 반도체 뭐 전체를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렇다면 조금 더 저희가 매력을 두고 비중을 높여서 담을 만한 종목군은 어떻게 좀 추려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의 낙폭은 더 클 거예요. 특히나 장비주의 경우에는 1분기, 2분기에 굉장히 좀 컸던 뭐 대장주들, 뭐 ISC, 한미반도체, 뭐 DIT, 이오테크닉스, HSP 뭐 이런 종목들 다 보면 주가가 현재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디다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소부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빅2,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지금 최근에 241선 다 이탈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다시금 방향성이나 이 추세를 좀 되돌리는 관점에서 소형주가 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오면 소폭 반등은 소부장,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좀 더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는 경향도 좀 있는데, 저라면은 지금 이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주 공략보다는 대형주.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급이 금리 인하라는 명확한 시그널, 그리고 여기 관련된 외인 수급이 좀 개선되는 관점에서 수급은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로 이관될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3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 4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공략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두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관련된 노이즈 시에 너무 많이 반응을 하고 AI에 관련된 고점론 내지는 투자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때마다에 대한 수급 변동이 좀 크다는 관점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좀 최선호 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사실 뭐 이 3분기부터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슈는 D램의 쇼티지, 그래서 4분기부터 명확하게 이 고사양 관련된 D램의 가격 연동폭들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고, 해당되는 공급량들은 부족해지는 어떤 경향들은 또 다른 이슈가 부각됨에 따른 내년도 상반기까지 어떤 실적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디램의 어떤 공급량들을 좀 감안해 보면 SK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의 실적 기여도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대형주 단을 조금 더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뭐 증권가에서 또 살펴보면 그래도 뭐 반도체 장비 쪽으로 커버리지 넓혀야 된다라는 의견이 네네. 있었는데 사실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또 이 삼성전자가 또 오늘 또 더 부진한 이유는 사실 TSMC와 격차가 벌어졌다, 이 네. 이슈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사실 뭐 과거에 뭐 파운드리 관련된 뭐 격차는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예요. 뭐 이게 작년도부터 이런 기술 격차가 지금 벌어진 것은 사실 이제 3나노 공정급 이상, 그러니까 1나노 공정급에서에 대한 승부처는 삼성전자가 기술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개최되는 이 대만의 이 아시아 최대 반도체 포럼이죠. 세미콘 타이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4일부터 6일간 개최가 좀 되고요. 지금 반도체 빅3,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참석하고 전체 반도체 기업 1000여사가 좀 참석을 하는 대형 행사입니다. 여기에는 뭐 AMD 그리고 엔비디아도 좀 참석을 하는데, 아직 공식화되진 못했지만 젠슨 왕이 이번 이 포럼에 좀 참석할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관건이긴 한데, 만약에 좀 참석하게 된다면 블랙에 관련된 어떤 시장의 어떤 우려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업 전략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일 포럼에서 관련된 어떤 사업 전략의 제시 관점으로 보면 저는 반도체 섹터가
단기적인 어떤 이 시장의 우려감들을 좀 해소하면서 수급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 좀 보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에는 사실 큰 의미를 좀 두는 것은 좀 안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미국 증시가 좀 하루 쉬었고 엔비디아에 관련된 어떤 거품론 내지는 어떤 이 주가에 대한 어떤 조정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블랙일이 3분기에서 4분기로 좀 넘어갔죠. 네. 최근에 나왔던 이슈는 블랙일의 어떤 차세대 어떤 AI 칩에 대한 공급량을 더 늘릴 수 있다. 이 부분은 오히려 AI의 수요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차세대 AI 칩에 관련된 개발 이슈 내지는 본격적인 어떤 양산 모멘텀들은 시장의 어떤 추세 전환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엔비디아 발로 사실 AI 반도체 쪽이 많이 부각을 받으면서 반도체주가 상승을 한 바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 반도체주는 뭐 엔비디아의 상승에는 미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또 다른 모멘텀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이번에 아이폰 역시도 사실 AI를 네. 탑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반도체주에 또 다른 희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다음 주에요. 다음 주 9월 9일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가 좀 공개가 되는데 오늘 뭐 LG노텍, BH의 주가 조정폭들이 좀 크고 어제 강했고 3일 전에 좀 강했고 어제 보합권에서 좀 상승 마감을 했지만 오늘 좀 약세 보이고 있던 이슈는 단기적인 관점에 관련된 시장 우려감들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화웨이가 뭐 이 3단 폴더블 폰을 같은 날짜에 좀 공개를 한다. 그런데 저는 제가 좀 되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과연 시장의 경쟁 체제가 될까?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와 3단 폴더블 폰 접는 게 이게 시장에서 먹힐까? 저는 이제 그런 가치관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3단 폰, 뭐 4단 폰 만들지 못해서 안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성이 없습니다. 누가 복잡하게 이게 3단으로 만든 것을 펴서 그러니까 실용도 관점에서 이게 인치수가 좀 더 커진다면 우리가 소형 뭐 아이패드 같은 소형 태블릿을 우리가 휴대하기 더 쉽게 좀 약간 무게라든가 중량을 좀 더 가볍게 해서 휴대성을 좀 더 보완하는 이슈가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 3단 폴더블 폰이 같은 날 출시된다고 해서 아이폰 16 시리즈에 관련된 고춧가루 좀 뿌릴 수 있다라는 어떤 이슈가 오늘 투심을 억제시켰던 요인다라는 부분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1분기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의 출시 이건 단순하게 AI 폰이 나왔다가 아니라 시장에서 막상 출시가 되니까 정말로 그 판매량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됐고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 기저 효과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여기서 더군다나 뭐 지난해 4분기까지 시장 점유율 2위로 좀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AI폰을 출시함에 따라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스마트폰 점유율 시장 점유율 1위에 좀 탈환됐던 부분들. 이런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AI 전환은 단순하게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향상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변화 요인들이 삼성전자에 관련된 어떤 마케팅에 어떤 치중됐던 전략을 좀 논의로 하더라도 애플의 아이폰 마니아들 여기에 관련된 대규 수요라든가 뭐 교체 수요를 감안해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이 AI폰 출시에 관련된 어떤 시장 영향이 저는 애플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웨이 관련된 어떤 신제품 출시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 이슈는 오늘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AI에 관련된 사업 전환은 단기간의 어떤 성과라든가 여기서 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좀 긴 호흡으로 AI 기술이 고도화되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데까지에 대한 시간은 계속해서 걸리게 되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최초에 공중전화 시대에서 삐삐로져 놓았고 그 이후에 뭐 벽돌폰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PCS 현재 뭐 스마트폰 시대까지 좀 이루어졌던 시대적인 어떤 변화 요인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AI 관련된 어떤 진화 내지는 전환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계속해서 장기화로 좀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잡음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AI에 대한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시장 거래대금이 제한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몰리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5개 종목으로 압축해서 살펴보시죠.
네,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함께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이 하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3%대 약세름을 가져가면서 23만 7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 역시도 함께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전반적인 약세름이 관찰이 되는 가운데 자,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8월에 전기차 국내 판매가 연중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점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치한 종목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삼성 SDI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사실 2차 전지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 SDI도 더 큰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을 더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0.54%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37만 1,000원 선에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GM과 미국에서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본계하게 되면서 2조 3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의 추세도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제약 바이오주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다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시간에는 1.4% 강세 흐름으로 32만 6,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신약 후보 물질이 키트로다 SC의 미국 FDA 승인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바이오시밀러 출시 예정 등의 호재도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조 살아있는 만큼 긍정적인 전망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공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왕 고래 테마로 많이 엮여 있는 종목인데 오늘은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대 강세로 5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미수금을 축소시키는 본질 가치 회복 요인들이 사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슈에 가려져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그 가치는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 주가를 재평가할 요인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의 목표 주가 5만 1천 원이었는데 지금 6만 6천 원으로 올려잡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단에 위치한 종목은 PNS 미케닉스입니다. 의료 대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듭 지어지지 않은 만큼 그에 따라서 대체적인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을 부각을 받으면서 3.96%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 로봇 시장이 확대될 기대감에 연일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종목들, 몰리는 종목들을 함께 먼저 짚어봤는데 자, 이 안에서 대표님 좀 눈이 가는 종목 있으셨을까요? 예, 우선 뭐 현대차랑 기아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글로벌 이슈가 하나 좀 있었어요. 폭스바겐이 독일의 공장의 어떤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좀 있었고 이런 사항들이 전체적인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실적 피크 내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이클이 퇴화될 수 있는 어떤 우려감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 반영됐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자동차 대표주죠. 현대차, 기아가 좀 약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최근에 나온 8월의 수출 데이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 대비해서는 꺾였다. 자, 이게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도 해서 글로벌 완성차의 이 판매 목표량들이 감소됐던 요인들. 그리고 더군다나 뭐 독일에서 폭스바겐의 공장 가동을 좀 중단할 수 있다라는 어떤 노이즈, 이런 종합적인 어떤 요인들이 업황에 관련된 우려감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던 자동차 산업이 하반기를 기점으로 실적 피크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주가가 상승이 아니라 좀 조정기에 좀 접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주를 좀 볼 때 올해 상반기에부터 나왔던 이슈, 1분기 나왔던 이슈가 2분기 실적 피크에 관련된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나왔죠. 근데 2분기에 실적 매출액은 소폭 좀 감소됐던 요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익은 더 좋아졌던 부분들은 판매량이 전기차의 공급량들은 감소했지만 해당되는 요인들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되면서 수익 지표가 더 좋아지는 어떤 전환점이 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뭐 3분기와 4분기에도 그 기저 효과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체감했던 실적 피크처럼 뭐 전체적인 어떤 매출이 한 30-40% 감소되고 이익이 거의 뭐 40-50% 급감했던 그런 요인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실적 피크에 관련된 이유가 지금 뭐가 올랐다고 얼마나 올랐다고 참 이게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에 관련된 기대치를 좀 낮추는 그런 리포트들이 최근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작년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영 속도는 굉장히 좀 미비했던 이 종목이 기업 밸류업이라는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키면서 29만 9,500원까지 상승을 했고 오히려 인베스터데이 이후에 사업 전략을 확실하게 좀 보여줬다. 여기 관련된 주당 1만 원대 배당금을 최소로 좀 제시했던 측면들, 인도 IPO 재원을 활용해서 자사주 소강 매입을 뭐 향후 3년간 4조 원대까지 하겠다. 네. 저는 굉장히 이번 인베스터데이에 관련된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전략이나 결정들은 굉장히 좀 전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업황 관련된 피크로감들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어떤 성장 정체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감소에 대한 요인은 있지만 우리가 확연하게 사이클이 좀 퇴화될 수 있는 것처럼 뭐 매출액이 3분의 1 정도 감소되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좀 아니라는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다라 좀 보이고 중장기 전략에서 이 자사주 매입소가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들이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오히려 점진적으로는 외인 수급이 더 많이 유입되면서 사실 뭐 기업의 어떤 이 정상적인 어떤 가치 반영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사실 저는 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는 한번 지속적인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저는 더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알테오젠이었거든요. 시총 1위 자리 다시 또 탈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하루 만에 또 뺏겼던 바가 있었던 네. 만큼 이 시총 1위 자리가 과연 좀 안전하게 잘 유지될까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하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알테오젠의 증권사 목표 주가가 40만 원으로 좀 제시가 좀 됐었고요. 현재 주가가 32만 6,500원.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는 모습. 그런데 최근에 특이점이 있으면 알테오젠이 수급 이탈이 좀 되지 않고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비교적 어떤 추세라든가 수급은 비교적 좀 탄탄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40만 원대 목표가 진입은 사실 뭐 가능성은 좀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일단 9월 23일로 좀 예정되고 있는 이 키투로다 SC의 임상 3상의 종료 여기 관련된 데이터가 곧 공개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내년도 SC 제형제의 어떤 시판호가 기대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알테오젠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를 좀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해당되는 제형제가 앞으로 내년도에 시판되면서 본격적인 어떤 제형제가 SC 제형제로 좀 전환됐던 약물이 상업화를 좀 이루면서 기대할 수 있는 마일스톤이라든가 로열티, 그다음에 매출액의 어떤 일정 부분을 좀 쉐어받게 되는 알테오젠의 어떤 실적 기여 기대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만 판단해서는 좀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SC 제형제의 어떤 임상 3상에 대한 유효 지표가 확인되지 못해서 미끄러지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20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것을 좀 감소해야 되는 그런 요인을 좀 작용하겠고요. 만약에 오히려 2025년도에 대한 성과를 만약에 이뤄낸다면 저는 추가적인 어떤 목표가는 상향될 수 있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키투로다 이 항암제가 작년도의 매출의 34조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추정될 수 있는 로열티의 규모는 3%대로 좀 추정해 보면 정말 좀 막대한 로열티가 반영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머크의 경우에는 키투로다 이 항암제가 2028년도에 특허 보호 조치가 좀 만료가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레시피가 공개가 되면 누구나 복제약을 카피해서 만들 수 있고 키투로다는 카피약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계기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이거는 단점이 정맥 주사예요. 그런데 SC 제형제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살에 맞는 주사입니다. 이 주사제를 만들게 되면 여기서 또 다른 특허의 어떤 보호 조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또 시장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머크가 SC 제형제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블록버스터 신약에 관련된 독보적인 어떤 시장 선점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들 이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시장 규모를 계속해서 좀 더 이어간다면 알테오젠이 부여받게 되는 마일스톤과 유입되는 이 로열티 수익들은 막대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는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마일스톤도 반영되는 구간인 만큼 알테오젠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도주가 좀 부재한 시장 속에서 대표님께서 종가 베팅할 섹터로는 어느 쪽을 좀 괜찮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뭐 반도체 섹터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아까 뭐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내일 이 반도체 포럼 단기적인 어떤 조정 이슈가 추세를 좀 되돌릴 수 있는 전략 이 부분은 젠슨항 CEO가 이제 과연 어떤 전략을 좀 제시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 대해서는 반도체 전략에 계속해서 또 노이즈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블랙엘에 관련된 향후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라든가 공급에 관련된 어떤 사항들, 여기 대해서는 뭐 삼성전자가 3분기 즉 9월 말까지에 대한 HBM3 8단 모델에 관련된 콜 테스트 승인 여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포인트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번에 어떤 발표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아니라고 좀 보지만 엔비디아가 최근에 어떤 풍겼던 어떤 뉘앙스다, 블랙엘의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좀 강조했던 부분들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향후 2년 물량이 다 풀로 찼죠.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에 대한 어떤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블랙엘의 어떤 공급량을 채워줄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파운드리 전략 관련해서는 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좀 매각할 수 있다는 어떤 이슈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측면들은 오히려 삼성전자의 초미세 공정이 빠르게 좀 선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다 해서 뭐 TSMC와 1나노냐 뭐 2나노, 3나노, 그러니까 나노급에 대한 어떤 양산 경쟁이 좀 이미 좀 시작은 됐지만 초미세 공정이 이제 본격화된다는 관점에서는 향후에 어떤 시장 선점을 누가 더 빠르게 진행하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이 벌어진 파운드리에 대한 이 시장 점유율의 격차를 얼마만큼 좀 좁힐 수 있을까, 이런 기대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저는 뭐 특히나 삼성전자랑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이 낙폭을 좀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보면서 좀 선별적인 어떤 접근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 좀 보이고, 공략주는 사실 반도체 섹터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단기적 일정 이벤트를 좀 고려해서 이번 주 7일부터 예정되고 있는 세계 페어마켓을 좀 고려해가지고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한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는데, 일단 제목은 좀 리가캠 바이오를 좀 갖고 왔습니다. 오늘 주가는 3.7% 좀 하락을 한 91,400원이고 8월 29일 99,500원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재 단기 추세는 좀 탄탄하게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 8월 한 셋째 주를 좀 기점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수급이 굉장히 좀 탄탄하고 수급 유입이 더 확대되는 측면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뭐 9월에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 또는 이런 것들 좀 논외로 하더라도 9월에는 일단 세계 페어마켓, 그다음에 유럽의 종양학회, ESMO 관련된 학회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선 단순하게 이벤트가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공개될 임상 성과가 얼마나 더 좋게 좀 나올 것인가. 그래서 유한양행이 승인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성과를 좀 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들이 주력 파이프라인의 어떤 성과가 다음에 어떻게 좀 진입할 수 있고, 내지는 어떤 기술 이전료를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치를 상향시키는 어떤 원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리가캠 바이오의 경우에는 성과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2020년도에 중국의 시스톤에 좀 기술 이전 계약을 약 4천억에 했던 고용암 치료제 LCB71에 관련돼서는 뭐 최근에 해당되는 어떤 이 임상 데이터가 좀 추가로 좀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유효성이라든가 안정성을 좀 확보했다. 그러니까 유효성이 어떤 굉장히 좀 좋았던 지표들은 임상 1상 단계에서 이제 임상 2상 단계의 어떤 본격적인 진입이 좀 과시화됐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ABL 바이오와 공동 연구를 했던 항암제, 고용암 항암제인데 이 부분에 관련된 초록이 공개가 되고 임상 성과가 이번에 좀 공개가 되면 ADC 항암제가 시장에 어떤 얼마나 더 크게 좀 작용될 수 있는 역량들, 이 부분도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의 경우에는 해마다 기술 이전의 성과를 좀 보여줬던 측면들을 좀 고려해보면 올해도 ESMO 이후에 사실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라이선스 아웃,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가 참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군의 날이 이제 34년 만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하죠. 뭐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행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에 따라서 오늘 조금 더 부각을 받는 섹터를 살펴보니까 바로 카지노 쪽입니다. 네. 이제 모든 종목이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좀 그 안에서도 좀 더 눈에 띄는 종목은 또 강원랜드더라고요. 차트상으로도 뚜렷하게 우상향 기조를 나타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뭐 강원랜드를 제외한 사실 나머지 종목들은 꼭 그렇진 않았는데 오늘 장 반짝 상승에 그치게 될지 아니면 좀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우선 강원랜드의 일봉 주가를 보면
오늘 52주 신고가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크게 내용들 보면 52주 신고가 영역까지는 좀 아니더라도요. 지금 최근에 어떤 올해 들어와서 가장 뭐 탄탄한 주가 상승 흐름들 좀 보여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월봉 주가를 좀 보면 과거에 2015년도 45,900원대 대비해서는 올해 8월에 13,330원.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까지 떨어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단순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너무 많이 과매도 국면에 있어서 어떤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됐던 부분들인데 이게 주도주의 어떤 수급이 정체되는 구간에서 해당되는 자금이 어떤 섹터에 좀 가야 되냐. 이거는 사실 뭐 단기적 어떤 이슈라든가 뭐 소위 말하는 좀 빈곳 수급이죠.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 상대적으로 낙폭과대가 좀 심했던 그런 섹터들의 좀 더 수급 유입이 좀 더 확대된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 실적 기대감들을 보면 카지노 섹터에 대한 드랍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카지노 이 규제 관련된 이슈가 아직은 불확실성 관점에서 좀 해소되지 못했던 측면들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사실 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카지노는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롯데 관광개발 정도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GKL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수익 지표가 1분기, 2분기에서 오히려 이익도가 더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수익성이 회복은 좀 매우 더디다는 측면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실적에 관련된 괴리율은 주가 좀 선행해서 좀 움직여지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3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적인 반등은 우리가 저가 매력도 관점에서 접근은 좀 가능하겠지만 해당되는 시세의 연속성 관점에서는 저는 다소 회의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카지노주에 대해서 연속성적인 측면은 좀 회의적이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사실 먼저 좀 이슈가 될 만한 부분 여행주 쪽이 조금 더 될 것 네.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티미프 사태로 조금 좀 얻어맞았다라고 볼 수 네네. 있었던 여행주는 상승 모멘텀을 좀 달 수 있을까요? 같이 보면 사실 뭐 우리가 내수 시장 부분에서 이번에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좀 지정했다고 해서 갑자기 여행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 기점은 5월에도 굉장히 황금 연휴라고 볼 수 있는 해당되는 어떤 우리가 뭐 징검다리가 아니라 좀 붙여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일정가 굉장히 좀 많았던 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적을 보면 사실 전반적인 어떤 수익 지표가 크게 뭐 개선됐다 정도는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코로나19처럼 막대한 이익률을 좀 보장하지는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고 이런 기조 효과들이 상반기까지에 대한 영업 정상화 부분에 관련된 고정비 이슈가 해소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우리가 이 부분을 논의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3분기 그 지표가 좀 더 완화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보다는 사실 여행이라든가 카지노에 관련된 부분들은 단순하게 임시 공휴일 지정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반영을 했겠지만 저는 일회성 수급이다라고 좀 보이고 오히려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섹터는 저는 항공주. 항공주. 그렇죠. 상반기까지에 관련된 노선 회복률을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검토를 좀 복귀를 좀 해보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대한 매출 확장성은 있었지만 이익이 감소됐던 원인들은 노선 재정비에 관련된 효과들 그다음에 이 항공업이라는 것은 선단 투자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행기가 들어오는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고정비 부담 요인들이 좀 가장 크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분기에 해당되는 비용 요소들이 가장 큰 부분이 수익 훼손에 영향으로 좀 작용이 됐던 측면을 고려해 보면 3분기에는 이익 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대한항공의 미국 법무부의 어떤 이의제기가 없다면 10월 내에는 사실상 이 거대 항공사의 어떤 합병 승인이 저는 좀 뭐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나 시장 재편 관점에서 기업의 외형 가치를 반영하는 관점에서는 대한항공을 좀 필두로 해서 LCC사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급 완화 기대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새롭게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여행주 그리고 카지노주까지 항공주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용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증시 하루 쉬어서일까요? 방향성을 잃은 듯한 우리 국내 증시였습니다. 개별 장세, 테마 장세가 펼쳐진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우리 증시는 점차 낙폭을 키워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뚜렷하게 우하향 기조를 그렸다라는 점을 가장 아쉽게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출회가 유효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장중에 점차 매도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라는 점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지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멘텀이 나와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 모멘텀이 부재한 양상입니다. 양대 시장의 마감 분위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했을 때는 코스닥의 낙폭이 더욱더 크게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1% 넘게 빠지면서 760선 간신히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피 시장의 경우 0.57% 약세로 2665선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업종 단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는지 상승한 업종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수는 빠졌지만 상승한 업종과 하락한 업종의 수는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상승한 업종을 체크를 해보면 금융업 쪽에서 가장 큰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이번 달 중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주요 대기업들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관련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도 이달 중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자문단의 경우에는 10대 그룹의 밸류업 참여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와 그리고 LG,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이 밸류업에 동참 신호탄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한양증권 우선주의 상승률이 가장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15%대 급등 양상으로 마감이 됐고요. LG의 경우에도 7.96%, 쿠쿠홀딩스, GS, 삼성화재까지도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 삼성화재의 경우에 오늘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37만 7천 원 선에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을 얼린 업종은 바로 유통업종이었습니다. 유통업종의 경우에는 각각 좀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고 지주사단에 대해서 역시나 밸류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신풍의 경우는 그래도 좀 개별적인 이슈를 살펴본다면 펄프 가격의 상승 역시도 주가의 훈풍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8% 강세가 나타나면서 1,558원 선에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펄프의 가격이 상승하면 바로 또 지류 가격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신풍은 이것을 유통하기 때문에 주가가 훈풍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일신석재까지도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일신석재에서는 3%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이에 따라서 수혜주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하락하는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락한 업종 가장 상위단에 위치한 업종은 전기, 전자 업종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이폰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LG 그룹주의 하락세가 조금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와 관련된 에이수페타시스 역시도 약세장에 좀 흐름을 올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BH의 경우에 가장 큰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10%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화웨이가 같이 출시를 하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이노텍 역시도 7%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었고요. 에이수페타시스를 비롯해서 전기전자 업종에 속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도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하락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업종은 운수 장비 업종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역시나 자동차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오히려 하향하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시장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는 역시 정부발 이슈가 정말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되잖아요. STO 관련주입니다. 사실 시장 규모 자체가 360조 원에 이르기도 하고 사실 이 안에서도 관심에서 굉장히 멀어졌기 때문에 오늘 정말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요. 업종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핑거와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러니까 STO 관련 종목들이 불타게 올랐습니다. 특히 SM 역시
역시도 상한가 안착 후 거래를 마감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역시도 STO 관련 종목이죠. 그리고 이 안에는 없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룹주 일제히 날아오르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회사 위메이드 맥스를 통해서 매드 엔진이라는 회사를 지분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식은 주식 교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오늘은 그룹주 일제히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드 엔진은 탄탄한 개발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현금 없이 인수를 한다?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룹주 안에서는 오늘 맥스가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왔고요.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승 업종은 의료, 정밀기기 쪽인데요.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개별 호재를 내놓고 23%까지 급등세를 보였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다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용뿐만이 아니라 의약품 개발까지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이런 호재가 있었어요. 요즘 주가 흐름 살펴봤더니 바닥 잡고 오름세를 잘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6월에 상장을 알린 종목이거든요. 이 상장 당일에 56,000원까지 주가가 치솟았던 것을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흐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화장품, 미용기기 전반적으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어제 8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었는데 화장품 수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권가에서 8월보다도 9월, 10월에 더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굉장히 대형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쪽도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틀 하락 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역시나 제약입니다. 이 안에서도 EN셀, TDS팜 최근에 신규 상장을 알린 종목이죠. 두 자릿수 낙폭을 했습니다. 심지어 장중에 하방 VI까지 걸렸고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매도세를 펼쳤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장비 쪽인데요. 사실 어제 장 후반 들어서 2차 전지 좋고 그리고 반도체 쪽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뜨네 라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오늘은 2차 전지, 반도체 모두 다 약세를 보이면서 태양 하나 없이 캄캄한 증시였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태성 그리고 유일에너테크, 나노팀 그리고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관련 종목이죠. 모두 다 5에서 6%대 내림세를 보여줬고요. 태성과 GS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이죠. 8%까지 내림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봤고 2차 전지 살펴봤고요. 코스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역시나 테마주가 주도를 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대응하기 정말 어려운 시장인데 내일 장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